듣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듣기 제2부분으로 서술형 지문이 될 텐데요. 주제는 이야기편, 세부 내용과 주제 파악.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보기 파악에 공을 들이자. 서술형 지문 듣기는 본 지문이 끝나고 질문이 나올 때까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기에 대한 뜻과 병음을 미리 파악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듣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보기가 있다면 바로 체크하여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을 듣지 않더라도 4개의 보기 가운데 정답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기만 제대로 파악해도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보기 A, B, C, D가 배치되어 있을 때요. A, B, C, D가 비슷하게끔 다 들려서 헷갈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정답되는 표현만 듣기에 잘 들리는 것이 특징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대한 병음이나 뜻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가 똑같은 보기에 대한 병음이 들렸다. 그랬을 때 정답으로 바로 체크하셔도 맞을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만 제대로 파악해도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지문의 흐름대로 문제도 순서대로 배치된다. 서술형 지문에 이어지는 2-3개의 질문은 지문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 묻기 때문에 정답도 지문에서 차례대로 언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이 들렸다면 바로 다음 문제의 보기에 집중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문의 흐름 따라 문제도 순서대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대로 동시에 대입하시는 게 중요해요. 듣는 동시에 대입한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이 보기에 똑같은 게 나왔다면 바로 체크하시고 두 번째 표현에 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기에. 그래서 정답이 또 들렸다면 또 세 번째 보기에. 바로바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되게 여러분 설명문 문제가 총 몇 문제냐면 15문제인데요. 15문제인데 15문제 중에 12문제 정도가 순서대로 정답이 배치됩니다. 비교적 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문이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한 병음만 잘 파악하고 계신다면 들리는 대로 정답이 되는 병음들이 들릴 테니까 병음이 들리는 대로 체크를 해두시면 정답을 비교적 쉽게 맞출 수가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된 지문이 주로 출제된다. 서술형 지문에서 특히 이야기로 된 지문이 많이 출제되는데요. 이야기는 유머, 교훈, 인물, 성공 스토리 등의 주제가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잘 확인해 주시고 네 번째 볼게요. 이야기 지문은 세부 내용과 주제를 묻곤 합니다. 이야기 지문은 지문 속에 정답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거나 혹은 이야기의 주제를 묻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세부 내용에 대한 질문은 지문의 초반에, 중반부에 나오고요. 주제나 결말 혹은 교훈을 묻는 질문일 경우에는 보통 대개 지문의 후반에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한번 여러분 전략 PT를 통한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전략 PT가 정말 잘 적용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순서대로 정답이 나온다라고 언급드렸었거든요. 그럼 일단 질문부터 파악해 볼게요. 전략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小时候 어렸을 때 我对父母亲的话 내가 어머니의 말씀에 대하여 怎么想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두 번째 줄에 我心理上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그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我到底是该快 내가 도대체 서둘러야 하는 건지 还是 아니면 该慢呢 천천히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대요. 속으로 생각했대요. 도대체 서둘러야 하는 걸까? 아니면 천천히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였다라고 둘째 줄에 언급이 되었고요.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무친더화 어머니의 말 안에는 有什么道理 어떠한 도리나 이치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快点 빨리 서둘러 慢点 천천히 해. 这看似矛盾的话 이것은 마치 모순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롱루라 스며든 거예요. 무친 어머니가 또 이 하이자 아이에 대한 농농더 알 깊은 사랑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따라서 정답도 순차적으로 언급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야기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로 지문의 초중반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는요. 이야기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묻는 질문으로서 지문의 마지막에서 정리하면서 정답을 알려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여러분 예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제 가보기 전에 질문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은요, 여러분들. 첫 번째, 什么什么前 뭐뭐 하기 이전에 有什么习惯 어떤 습관이 있는가? 什么什么后 뭐뭐 한 후에 怎么做的 어떻게 했는가?
관이 나의 무친 어머니에 관하여 可以知道什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처럼 이야기의 내용을 묻는 경우 세부 내용을 묻기도 하고요. 根据这段话 글을 근거로 下列 다음 내용 중正确 정확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는 점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예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2번 한 지문에 두 개가 딸린 문제가 될 텐데요. 보기부터 파악하겠습니다. A번 挑出甜食 단 음식을 가려낸다, 골라낸다. B번에 检查 검사한다, 零食是否过期 간식의 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파악한다. 是否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거든요. 꼬치가 기한이 지나다란 뜻이라서 기한이 지났는지 아닌지를 검사한다. 10번에 把手 손을 차干净 깨끗이 닦는다. 이번에 시에 먼저 询问 질문한다. 零食的价钱 간식의 가격을 질문한다. 두 번째 当垃圾扔了 쓰레기로 여겨서 버렸습니다. 이번에 放进了口袋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0번에 拿去 买零食 간식을 가져가서 샀습니다. 가져가서 간식을 샀어요. 이번에 交给了外公 외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라고 여러분 보기 파악했습니다. 보기 파악했으니까 듣기 지문 들어보고 올게요. 例题第1到2题。侄子6岁了，活泼可爱。他自从认识了数字后，就养成了一个习惯，吃零食前要先看看零食是否过期了。一天，他捡到了一个5角钱的硬币，兴奋地拿到我们的面前炫耀。可当他仔细一看，发现那个硬币是1999年的时，立即伤心起来，并顺手将硬币丢进了垃圾桶，还自言自语道：“真可惜，这钱早过期了。1. 侄子吃零食前有什么习惯？ 2. 侄子看到那个硬币的年份后是怎么做的？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나요? 자, 역시나 정답이 순차적으로 언급됐다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보기를 순차적으로 1번에서 정답 나오길 잘 기다렸다가 정답과 같은 보기가 나왔다면 바로 체크하고 두 번째 보기에 가 있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정답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단 질문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질문 봤더니 여러분들 뭐라고 나왔냐면 조카가, 그죠? 여러분 조카라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 표현 뭐라고 했냐면 侄子라고 했습니다. 조카가 吃零食前 간식을 먹기 전에 有什么习惯 어떤 습관이 있는가 라고 물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앞부분, 초반 부분에 내용이 나왔었을 거예요. 봤더니 여러분 두 번째 줄 맨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就养成了一个习惯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요. 吃零食前 간식을 먹기 전에 要先看看 먼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零食 간식이 是否过期了 기한이 지났는지를 꼭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급 똑같이 나왔습니다. 듣기 내용과 보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똑같은 병음이 들렸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었죠. 그쵸?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侄子看到那个硬币的年份后 조카가 동전의 연도를 본 후에 是怎么做的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두 번째 질문이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정답이 나온 그 뒷문장 쪽에 정답이 있을 거거든요. 후반부를 한번 봤더니 여러분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중반에 뭐라고 나왔냐면 네 번째 줄부터 아예 보도록 할게요.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发现 발견하였습니다. 那个硬币是 그 동전이 1999年的是 1999년 것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立即 바로 相信起来 상심하여 顺手 손이 가는 대로 将硬币 동전을 丢进了垃圾桶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아, 조카는 동전의 연도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 뒤에 바로 언급됐죠. 뭐라고 했어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정답 여러분 똑같이 언급된 거. 丢进垃圾桶 비슷한 표현으로 当垃圾扔了 라는 표현으로 정답이 A번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2번이 똑같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비슷하게 언급되었죠. 그러나 그래도 정답이라고 쉽게 간주할 수 있었던 건 B, C, D가 언급조차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답되는 보기 표현 이외에는 다른 내용은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기가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지문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러한 힌트를 통해서 문제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전략 PT와 예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독해 12번째 시간입니다. 독해 제3부분으로 작문 독해 질문에 알맞은 정답 찾기가 되겠습니다. 주제로는 핵심 표현, 따옴표, 밑줄 표시.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표현의 위치를 확인하자. 여기서 핵심 표현은 지문에서 따옴표 속 표현이나 밑줄 친 표현을 가리킵니다. 또는 지문의 주제어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핵심 표현의 의미를 묻고 있다면 일단 지문에서 핵심 표현의 위치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표현의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자, 핵심 표현에 대한 정답을 올바르게 맞추려면요. 첫 번째, 지문을 보지 않고도 보기 중에 핵심 표현과 분명하게 같은 의미의 내용이 있다면 동의어 같은 경우겠지요. 동의어가 있다면요, 여러분들 바로 정답을 체크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핵심 표현이 일반적인 어휘일 경우에는 단어 자체의 1차적인 뜻보다는 지문에서 문맥상의 의미를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지문에서 핵심 표현의 앞과 뒤, 주변을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설명이나 비유 내용이 반드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의미를 모르겠다면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핵심 표현이 비유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핵심 표현이 어려운 속담이나 성어일 경우에는 앞 혹은 뒤에 설명 내용이 반드시 제시하기 때문에 그 설명 내용을 통해서 정답을,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핵심 표현의 동의 표현도 알아야 되는데요. 지문에서 핵심 표현의 뜻을 찾았다고 해도 보기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휘를 공부할 때 성어나 속담의 뜻을 중국어 표현으로 알아두고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 표현, 보통 성어나 속담과 관련된 동사나 명사가 정답되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동의어 표현을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표현의 의미를 묻는 질문의 유형을 파악해야겠습니다. 第五六段中 여섯 번째 단락에 什么什么指的是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关于什么什么 무엇에 관하여 可以知道 알 수 있는 것은 第五段中 划线部分 다섯 번째 단락의 밑줄 친 부분에 什么什么 意思의 의미는 注意可能是 아마도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봤더니 예제 1, 2번 두 가지 문제가 될 텐데요. 첫 번째 따팅이라는 동사가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봤더니 여러분들 멍매이치오라고 해서 여러분 사자성어 두 번째 밑줄 친 표현이 보였습니다. 그럼 이것에 관해 아마 묻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기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第一段中 划线部分 첫 번째 단락의 밑줄 친 부분에 따팅의 의미는 注意可能是 아마도라고 물어봤는데요. 따팅의 원래 본래 의미는 물어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보다라는 표현에 원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정답될지 일단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A번에 想找 찾고 있습니다. 蒙西笔谈 하게 되면 몽개필담을 찾고 있습니다. B번에 许写了蒙西笔谈 하게 되면 몽개필담을 이어서 썼습니다. C번에 정시아 어렸을 때부터 지오 아야하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天空开悟 천공괴물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D번에 天空开悟 천공괴물은 잔최不全 손상되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A와 B는 몽개필담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C와 D는 천공괴물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관련 표현들 알아두셨다면 문제 푸는데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1번 봤더니 이 표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팅, 这本书, 이 책에 대해 물어보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책이 뭔지 한번 앞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다이, 명대 때科学家, 과학자인 송닝싱, 송응성은 从小 어렸을 때부터 爱阅读,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科学书籍, 과학서적을 읽기를 좋아했는데요. 是5岁那年, 15살이 되던 그 해에 他偶然, 그는 우연히 得知, 알게 되었습니다. 송달, 송대 때, 송나라 때에 申括 심괄이 写了 썼다라는 걸. 2부 한 권의 科学著作 과학서적인
과학 저서인 뭐를 멍시비탄 몽개필담을 썼다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위실 그래서 그때부터 찡창 늘 따오추 도처에 따팅 물어봤다고 합니다. 这本书 이 책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여러분 일단 몽개필담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정답의 범위는 C번과 D번은 관련이 없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A번, B번 중에서 이어서 쓴 게 아니라요. 몽개필담이라는 책에 대해서 궁금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알고 싶었어요. 찾고 싶어서 물어보고 다녔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A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 잘 확인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第五段中发现部分 다섯 번째 단락의 밑줄친 부분에 梦寐以求 꿈속에서 바라다의 의미는 아마도 여러분梦寐가 꿈 안에서 목매 꿈 안에서란 뜻이고요. 이치오가 간절히 바라다란 동사예요. 얘가 사자성어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따로따로 보자면 앞쪽이 꿈속이고 뒤에가 이치오가 간절히 바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알았다면 A, B, C, D 보기만 봐도 일단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A번 공통의 멍성하면 공동의 꿈, B번에 디초 징치오 요구를 제기하다, C번에 완매 우최 완전 무결하다, D번에 포어치에다 시왕 간절하게 바라다. 여러분 간절하게 바라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동의어 같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쉽게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D번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자체의 의미에 일반 어휘에 대해서 이해가 의미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반 어휘 밑줄 친 부분의 앞뒤를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핵심 어휘에 대한 내가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해서 같은 동의어 표현이 있는지를 보기에서 잘 파악하고 바로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실전 문제에 들어가 볼 텐데요. 실전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략을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략 여러분 뭐였냐면 핵심 표현의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 다운표 속 표현인지 밑줄친 표현인지를 잘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핵심 표현과 관련하여 핵심 표현이 본연의 의미로 쓰인 건지 1차적인 뜻보다는 지문에서 문맥상의 의미로 변화가 되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본연의 의미일 경우에는 같은 의미를 보기에서 어휘를 똑같은 어휘의 동의어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문맥상의 의미로 정답이 나왔다면 본문의 앞뒤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정답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실전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쓰기 제1부분 12번째 시간입니다. 단어 순서 배열하기 문제로요. 마지막, 쓰기 1부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핵심, 요약, 정리편이 되겠습니다. 자, 전략 PT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집중 PT, 전략 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의 품사와 뜻을 파악하자. 제시어의 품사와 뜻을 파악하면 대략적인 문장 성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순을 알맞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심어, 주어, 수어, 목적어인 중심어를 먼저 파악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 어순의 필수 성분인 주어, 수어, 목적어를 먼저 파악해야만이 문장의 뼈대를 세울 수가 있고요. 나머지 어휘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수식어, 관형어, 부사어와 보어의 쓰임새를 알맞게 배열하셔야겠습니다. 중심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여러 개 올 경우 혹은 수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있을 경우 각 쓰임에 맞게 알맞게 배열해야겠습니다. 일단 관형어란 주어나 목적어의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되겠고요. 부사어란 수어의 앞에서 수식 꾸며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어란 수어의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국어의 문장의 기본 어순을 보시면요. 각 필수 성분인 주어, 수어, 목적어가 있는데요. 각자의 중심어의 앞에는 꾸며주는 수식어, 주어를 꾸며주는 말로 관형어가 배치되었고 목적어를 꾸며주는 말로 역시나 앞에 관형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수어를 꾸며주는 말로 앞에 부사어가 배치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어의 뒤에는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보어도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외적으로 부사어라는 표현이 수어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얘는 무엇이냐면 시간명사입니다. 今天早上 시간명사 부사어인데요. 부사어 중에 유일하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부사어입니다. 시간명사는 수어를 꾸며주는 말로 수어의 앞에 놓으셔도 되지만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요 1번 자리도 가능하고요. 또한 두 번째 요 2번 수어의 앞 원래 자리인 요 2번 부사어 자리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에 맞춰서 각 꾸며주는 말만 빼고 일단은 중심어부터 한번 예문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임의 여동생은 술어칠 먹었습니다. 목적어 빙고 사과를 먹었어요. 주어, 수어, 목적어 다 있으니까 여러분 문장이 맞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 앞에 꾸며주는 말과 여러분 보충 설명하는 보호를 다 갖다 붙인다면 今天早上 오늘 아침에 我的妹妹 여동생은 여동생인데 누구의 여동생? 나의 여동생 我的妹妹 나의 여동생은 在厨房 주방에서 부사어죠. 주방에서 吃完了 다 먹었습니다. 보어까지 같이 설명해 주고요. 목적어 2个苹果 2개의 사과를 먹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주어, 수어, 목적어 중심어에는 앞에 꾸며주는 수식어와 수어의 뒤에는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호라는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특수구문의 어순에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특수구문은 표현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반 어순과 달라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트 1, 쓰기 영역의 전략 PT 내용을 잘 학습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간략하게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어법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자 구문, 바구문 나와 있습니다. 바자의 품사가 우리 여러분 뭐라고 배웠냐면 전치사라고 배웠고요. 한글말의 뜻이 을로 해석되다 보니까 뒤에 자신만의 명사를 목적 역할을 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순은요. 일단 설명부터 보자면 사람이나 사물에 어떠한 동작을 가하여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지를 강조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순은 주어 쓰시고요. 전치사니까 전치사 구로서 부사어로 쓰였겠죠. 수어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부사어의 어순에 따라 부사 있으면 써주고 조동사 있으면 써주고 그 다음에 전치사인 바자가 나오게 됩니다. 동의어의 지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신만의 명사로 목적어를 받고 그 뒤에 수식해주는 수러 받고 수러 뒤에 여러분들 수러에 대한 의미를 또 강조해주는 예를 들어 동태조사나 혹은 보어나 혹은 중첩 형태 등 여러 가지 기타 성분이 뒤에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은는이가로 끝나는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부사 조동사 없고 전치사 바자가 바로 왔습니다. 뭐를? 手机 핸드폰을 수러 팡 놓아두었습니다. 뒤에 기타 성분의 결과보어로 在桌子上了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구문에서 빈출도가 가장 높은 문제는 시간부사, 부정부사, 조동사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의 어순에 따라 시간부사, 부정부사, 조동사는 바자 앞에 위치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빼이자 보겠습니다. 빼이자 구문은 한글말로 하면 피동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외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피해를 입는 피해자, 그죠? 동작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주어 자리에 놓인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피동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어로 온다, 그쵸? 게다가 여러분 얘는 전치사로서 뭐뭐에 의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에 의해 당하였는지 뒤에 자신만의 명사 자리에 행위자, 가해자, 행위를 가한 행위자를 놓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설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빼이를 사용하여 무엇에게 무엇을 당하다라는 피동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여러분 피해를 입은 동작의 대상, 피해자가 주어로 놓이고요. 역시나 부사어의 어순에 따라 부사 있으면 쓰고 조동사 있으면 써주고 전치사 빼이, 각 동의어 랑과 찌아오가 있겠습니다. 빼이나 랑과 찌아오가 있고요. 자신만의 명사로 가해자, 행위자를 받을 수 있다. 그 뒤에 역시나 수식을 받는 수러 놓고 수러 뒤에 각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동태조사나 보어, 중첩 형태 등 기타 성분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那本书 그 책이 被他 가해자 누구에 의해서 행위자 그에 의하여 借助了 빌려가졌습니다. 라고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 책이 자기 맘대로 빌려가질 수는 없겠죠. 그쵸? 사람에 의해서 빌려가진 거라서 피해를 입은 동작의 대상이 주어 자리에 쓰였고 빼이자 뒤에 가해자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팁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빼이 구문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목적어, 행위자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목적어가 생략되었을 경우 빼이 뒤에 바로 수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방금 봤던 예문에서도요. 그 책은 빌려가졌습니다. 이미 빌려갔어요. 라고 누구에 의해 빌려가졌는지 가해자를 생략하고 싶을 때는 빼이에 있는 뒤에 있는 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시간부사, 부정부사, 조동사의 위치가 빼이자의 앞에 위치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동문입니다.
하나의 주어에 두 개 이상의 수어로 구성된 문장이죠. 하나의 주어가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하는 것을 가리키겠습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我想明天去图书馆看书. 저는 내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는 것도 누가 가는 거? 내가 가는 거. 책을 보는 것도 누가 보는 거? 내가 보는 거. 이처럼 여러분, 한 가지 주어에 수어가 두 가지 이상, 동작이 두 가지 이상이 연달아 오게 되면 연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외적인 연동문도 있죠. 수어가 뭐가 나왔을 때, 요가 나왔을 때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有理由,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왔고요. 두 번째 수어, 反对, 반대하다. 你的意见, 당신의 의견에. 요자 연동문의 특징은 해석을 뒤에서부터 한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일반 연동문은 동작의 순서에 따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동작의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게 특징이지만 여러분 어순대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한 요매요 연동문 같은 경우의 특징은 장문은 하되 해석은 뒤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연동문은 동작의 순서에 따라서 배치하고 요매요 연동문은 해석은 뒤에서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아시겠죠? 자, 경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두 번째 동사의 주어가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순이 주어 다음에 부사나 조동사 있으면 써주시고요. 겸어동사 뒤에 겸어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겸어 혹은 두 번째 수어의 주어가 되는 겸어 배치하시고요. 동사 이, 목적어 이가 놓이게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예문보다는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마 어머니가 여러분 주어지요. 부정부사 뿌 배치되고요. 사역동사랑 왔습니다. 시켰습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시켰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지 말라고 시켰어요. 앞문장의 목적어가 워였습니다. 그럼 뒷문장의 주어도 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봤더니 내가 건 타 차오지야 그와 싸웠습니다. 앞문장의 목적어,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두 번째 동사의 주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겸어문이 맞겠고요. 쓸 때는 겸어동사부터 쓰되 해석은 뒤에서부터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번 팁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겸어문은 반드시 겸어동사가 필요하며 목적어 t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역동사가 있는 겸어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머니가 나에게 그와 싸우지 말라고 시키셨다. 겸어문의 특징도 쓸 때는 겸어동사부터 쓰지만 해석은 뒤서부터 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부사 조동사는 첫 번째 수로 앞에 위치하는데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봤던 두 번째 예문의 부정부사의 위치가 첫 번째 수로 앞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확인하시고 바로 밑에 비교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두 대상의 특징, 정도상의 차이를 나타내어 비교의 결과를 보여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수는요, 주어 놓고요. B자 비교에 해당하는 전치사 표현. B자가 전치사죠. 뭐뭐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치사로서. 그래서 뭐보다인지 뒤에 자신만의 명사를 비교 대상으로 받는 것이 특징이에요. 뭐보다? B보다 수러하다라는 표현으로요. 뒤에 배치될 수 있겠고요. 수러 뒤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예문 보겠습니다. 지혜지의 언니는 이 메이메 여동생보다 따 나이가 많습니다. 산수이 3살이나 나이가 많아요. 따가 나이가 많다라는 수러가 되겠고요. 산수이 수사와 양사로서 수러의 의미를 보충 설명한 수량 보호가 뒤에 배치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팁 보도록 할게요. 가장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비교 문형이 B자가 들어간 문형인데요. 이 B자 비교문은 다른 비교문과 달리 보호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존연실문입니다. 어떤 장소에 불특정한 대상. 불특정한 대상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존재, 추리한, 소실함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어순, 주어 자리에 장소 배치하고요. 수러 자리에 존재, 추리한,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고 그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뒤에 러나, 저가 올 수 있겠고요. 목적어 자리에는 불특정 대상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커, 문 앞에 장소명사 주어 쓰였고요. 짠저, 서 있습니다. 존재지요. 목적어 지거란 몇 명의 사람이 불특정한 대상. 몇 명의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이나 와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불특정 대상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제시어에 장소 명사가 나올 경우 전치사 종이나 짜이가 없다면 보통 대개는 90% 이상이 존연실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장소 명사가 보이는데 전치사 짜이나 총이 없다면 존연실문이 아닐까? 불특정한 대상이 있나 없나? 수로 뒤에 러나 저가 있나 없나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쉴더 구문입니다. 이미 발생한 동작의 시간, 장소, 방식, 목적, 주체 등을 강조하는 문장인데요. 어순 보시면 주어 뒤에 실 넣고
강조 내용 넣고 수로 넣고 목적어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더와 함께 쓴다. 실과 더는 실더 구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위치했을 뿐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볼게요. 我们是去年毕业的. 여러분 이미 발생한 동작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럼 졸업한 건 이미 알아요. 그쵸? 졸업한 건 이미 아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했다라는 지금 시간을 강조하는 시간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긍정의 강조 구문에서는 sho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지시대명사가 주어이거나 혹은 부정문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점 잘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략 PT에 이어서 PT 시크릿이라고 해서 실제 여러분 관련 어법 문제도 있지만 고정 표현이나 다이어 표현이 어법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시어에 다이어가 나올 경우 다른 제시어와 함께 문장을 만들 때 어떤 쓰임으로 쓰이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이어의 의미와 쓰임새를 알면 정확한 위치의 단어를 배열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딩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사로 쓸 때는 확실히 틀림없이라는 뜻인데요. 동사로 쓸 때가 인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봤더니요. 동실만, 동료들은 은는이가로 끝난 주어 나왔고요. 건딩러, 인정했다, 수어입니다. 목적어, 타더 정지, 그의 성과를 인정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건딩이 문장 내에서 동사로 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요시에, 이건 두 가지 뜻 전부 다 중요한데요. 대명사로 쓸 때는 일부,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통 뒤에 명사와 함께 쓰이는 게 특징이에요. 봤더니 여러분, 요시에란 어떠한 사람들은 은는이가로 끝나는 주어로 쓰였고요. 대명사 요시에 뒤에 명사 런이 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환 좋아한다, 산부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얘가 정도부사로 쓰이게 되면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로 뭐의 동의어가 되냐면 요디알의 동의어가 돼요. 요디알의 동의어라는 얘기는 뒤에 보통 형용사나 심리동사와 함께 쓰이겠구나. 그쵸? 타더 타이도 그의 태도는 주어 쓰였고요. 요시의 빼이관 약간 비관적이다 라는 여러분 뒤에 형용사 수어와 함께 쓰였음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치엔와하면 여러분 부사로 부디, 제발, 절대로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여러분 보통 대개 뒤에 부정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니明天千万不能迟到. 당신 내일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뭐뭐 하지 말라. 제발 뭐뭐 하지 말라란 말로 이 친완이 부사로 쓰일 때는 보통 대개 뒤에 부정부사와 함께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자, 형용사로 쓸 때는 엄청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찌아질, 치엔완은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깐초이. 여러분 이 글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부사 뜻, 형용사 뜻이 듣기 문제, 독해 문제, 쓰기 문제 다 잘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뜻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부사로 쓰였을 때 아예 차라리라는 의미를 쓸 경우 워만 우리는 주어고요. 깐초이 아예 차라리 부사입니다. 수러 빵치하오러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문장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시원스럽다, 명쾌하다라고 쓰였을 때는 샤오똥이 따잉다 수락하였습니다. 허락하였습니다. 근데 허락한 정도가 어땠냐면 그 뒤에 정도보호 표현 나왔죠. 한간취 매우 시원스럽게 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형용사로서 정도보호 자리에 쓰였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엔 꼭 알아야 할 고정 표현도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응하여 쓰이는 짝꿍 어휘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런 고정 표현들의 형태와 쓰임새를 외워두게 되면 제시어의 쓰임새와 문장 구조를 더 쉽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단어 정치오 하면 요구하다, 묻다,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의견이나 견해와 함께 쓰이는데요. 정치오 이지엔 의견을 요구하다, 정치오 칸파 의견을 견해를 묻다. 봤더니 예문,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죠. 타 그는 주어고요. 정자에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진행형 부사어입니다. 그는 정치오 요구하는 중입니다. 묻고 있는 중입니다. 목적어 비에런다 이지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치오 이지엔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시엔더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란 말로 묘사하는 표현이라서 뒤에 어떻게 보이는지 부사와 형용사 형태의 표현이 따라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문 봤더니요. 워더 라오라 우리 외할머니는요. 시엔더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한니엔칭 매우 젊은 것처럼 매우 젊어 보이십니다 라고 표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처럼 뒤에 부사와 형용사로 함께 쓰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줄다 라는 표현은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뭐 할 만하다 라는 의미로서 뒤에 주술구나 혹은 동사와 쓰이는 게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예문 볼게요. 저종 타이도 이러한 태도는 주어고요.
최실, 확실이라는 부사입니다. 值得表扬,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칭찬할 만하다란 말로 值得 뒤에 지금 이음절 동사 칭찬하다, 表扬이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난이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하기 어렵다란 말로 예품사는 부사입니다. 뭐 하기 어려운지 뒤에 이음절 동사와 함께 쓰이는 특징인데요. 예문 볼게요. 这次比赛的结果, 이번 시합의 결과는 난이, 꾸지, 예측하기 어렵다. 뒤에 이처럼 이음절 동사와 함께 쓰인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정징, 수러고, 정징이 일찍이라는 부사이고요. 수러 뒤에 있고가 경험을 나타내는 동태조사예요. 그래서 일찍이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예문 봤더니 我 정징 취고, 저는 일찍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얘가 주어고요. 나는 정징 일찍이라는 얘가 부사어죠. 취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러 목적어 상하이, 상해를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자, 6번, 5번과 6번은 서로 반대되는 반의어 표현이에요. 정말 여태껏 매이 수러고, 수러해본 적이 없다. 경험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少动, 从来, 少动은 여태껏, 매이 점어 후회고, 이렇게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从来 뒤에 부정부사 매이와 함께 쓰였고요. 수러, 후회 뒤에 꼬어가 함께 쓰였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째, 一直在 하게 되면 줄곧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회의, 회의는 一直在,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니까 수러의 앞에 부사 자리에 쓰였습니다. 줄곧 진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볼 수 있겠고요. 8번째, 명사 뒤에 之이가 붙게 되면 명사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문 볼게요. 这部电视剧, 이 드라마는 주어이고요. 수러, 실입니다. 它的代表作品之一, 그의 대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점 잘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전략 PT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전략 PT와 여태껏 배웠던 어법들을 한 번씩 정리해봤고요. PT 시크릿에서 배웠던 다이어 표현과 고정 표현들을 잘 익혀두시면서 실전 PT에 한번 적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PT의 구성은 여태껏 나왔던 문제들로 많이 구성했고요. 또 다이어 표현과 고정 표현을 넣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구성했으니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응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